당연히 저희한테 오셔야 됩니다. 한방으로 와라. 소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게 원인 질환의 가능성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스트레스만 받아도 소화가 안 될 수 있지만 위암이 있어도 소화가 안 될 수 있고 대장암이 있어도 소화가 안 될 수 있고 췌장암이 있어도 소화가 안 될 수 있고요. 다양한 검사를 해서 사실은 그런 병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다 걸러낸 다음에서야 비로소 차 교수님 말씀 너무 맞는데요. 근데 요즘 보면 국가가 이제 뭐 암 검진 사업이나 뭐 해서 이미 병원에 오기 전에 뭐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된 상태고 큰 어떤 질환이 좀 감별된 상태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또 한방 치료가 좀 간편하면서도 바로 접근성이 높은 것들이 많고 또 환자들이 선호하거나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이 좀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방 치료도 굉장히 좋다. 2년 단위로 나라에서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상이 없다는 게 2년 전에 받았는데 중간에 그 증상이 있어요. 그럼 사실 그 증상은 3개월부터 나타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 위 내시경 검사의 효용 증상이 어느 정도를 따지고 사실은 외부에서 이제 검사를 하고 오시는 환자들이 있으면 외부에서 검사한 걸 얼마만큼 신뢰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외부에서 검사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저희가 다시 재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검사했던 의사가 예를 들어 위내시경을 했는데 위암이 있었는데 그걸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정상이라고 판정을 하고 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죠. 그 데이터를 그대로 믿고 들어가면 이 검사를 다시 반복해서 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위암 환자지만 정상 환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췌장암인데요. 저희도 소화불량으로 찾아왔다가 말기 췌장암으로 진단이 바뀌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환자가 한 명 있었고요. 외부 병원에서 CT도 찍었고 내시경도 2번이나 했고 뭐 다양한 검사를 했는데 뭐 진단이 안 되는 소화불량으로 찾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외부에서 찍은 CT가 약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췌장 정밀 CT를 찍었는데 결국 췌장암으로 진단이 됐고 이미 수술할 수 있는 병기를 놓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소화불량이라는 게 다른 질환이 다 배제된 상태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치료를 해도 증상에 대한 조절하는 치료니까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 제대로 이 기질적 질환이 배제가 되었는지는 사실 전문가의 좀 판단이 필요합니다. 교수님 듣다 보니까 양방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물론 이제 심한 질환이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강조된다면 당연히 우리 차 교수님한테 가는 게 맞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암을 배제한 대부분은 뭐 일반적인 소화 불량이라고 할 때 증상이 문제죠. 그 암 같은 증상이 배제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다셨는데요. 사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검사를 해보기 전에 내가 암이 있는지 어쩐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그걸 쉽게 배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증상이 오래된 거예요. 환자들이 생각할 때는 야 내가 이 증상이 한 5년, 10년 혹은 20년 된 소화불량인데 진짜 심각한 병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의료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5년, 10년 된 병이 지금까지 멀쩡하게 잘 살아 계시면 아 적어도 심각한 병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단서 하나만 가지고도 아 이분은 뭔가 기질적인 심각한 문제라기보다는 기능성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소화가 안 되는 분들 보면은 좀 반복적이거나 만성화된 경우가 좀 사실 많지 않습니까? 약을 드셨는데도 생각보다 이제 완벽하게 증상이 가라앉지 않거나 뭔가 이제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한방으로 한번 바꿔볼 수도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대부분의 그런 질환들이 이제 기능성 질환이라는 건데요. 뭔가 원인이 될 만한 그런 기질적인 병이 있다면 그 기질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걸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근데 그런 기질적인 원인이 없으면서도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보통 이제 우리가 기능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사실 심장이 아파도 명치가 아프고요. 배꼽 아래쪽이 아랫배가 아파도 명치가 아픕니다. 위치를 가지고 이게 위가 아픈 건지 소장이 아픈 건지 대장이 아픈 건지 전문가들도 모르는데 환자들이 와서 위가 아파요 위내시경 해주세요 이러면은 배가 완전히 산으로 가는 거죠.
환자가 얘기하시는 그냥 소화가 안 돼요는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의 그런 증상을 다 포함하는 단어이고요. 명치에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명치가 화끈거리거나 아니면 식사 후에 조기에 포만감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식사 후에 잘 음식이 내려가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는 것 등의 이 증상을 다 합쳐서 단순히 소화불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와서 소화가 안 돼요 라고 병명이 뭘까요? 하고 물어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질문을 저희가 하고 환자들이 하시는 얘기를 자세히 좀 더 저희가 병력을 좀 물어봐야지 비로소 어떤 가능성 있는 진단을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한의사들은 접근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방 하면은 좀 뭔가를 전체적으로 본다? 뭐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더 세분하게 본다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이 안 좋으면서 머리가 항상 아픈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속이 안 좋으면서 다른 뭐 근육통이나 이런 것을 호소하기도 하는 이 동반된 전신의 증상.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항상 하는 행위가 뭐 맥을 잡는다거나 뭐 혀 색깔이라든지 혀 모양을 보고 뭐 이런 걸 보는 행위는 그 환자의 소화가 안 되는 증상 말고 다른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같이 관찰하는 행위거든요. 사실 뭐 하시나 싶죠? 그런 거 너무 예를 들어 위 내시경을 해보면 위에 위험이 있다거나 그런 환자들이 이게 저희가 시각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데 아니 위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맥이 다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다른가요? 어떠세요? 네, 충분히 다릅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물론 그런 조직학적인 엄연한 어떤 소견도 저희가 이제 당연히 인정을 하지만 이제 한의사들은 접근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동의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 저희도 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편두통인데 소화가 안 되는 환자들도 있고요. 그건 당연히 이게 소화 안 되면서 두통이 동반되니까 두통을 해결해야지 소화불량이 같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이 화병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소화가 안 되는 환자들, 뭐 그런 환자들은 당연히 어떤 정신과적인 그런 문제가 혹은 정서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증상이 개선되니까 저희도 전체적으로 환자를 봅니다. 아까 이제 머리가 아프고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 보면 담결렸네 막 이런 일 많이 하죠. 마치 근육통만 있는 것을 감결린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담이라고 하는 게 그 소화가 안 되는 중요한 한방적인 원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려면 맥이나 이런 걸 사실 봐야 됩니다. 네.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병이라는 게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되면 여기저기 다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초기에는 그런 증상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서 진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저희도 레지던트 때는 주로 진행성 위암 환자들을 많이 보니까 이 촉진을 해서도 위암을 찾아내고 이런 걸 많이 배웠어요. 교과서적으로도 그런 게 또 나와 있고. 하지만 요즘 저희가 만나는 위암은 아주 초기 위암, 내시경으로 사진 촬영을 해놔도 어디에 위암이 있는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그렇게 초기 위암들을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아무리 진찰을 해도 모릅니다. 이게 물론 이제 지금 이렇게 암 같은 뭐 질환은 당연히 우리 차 교수님 말씀이 맞다고 보긴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기능적으로 좀 안 좋으셔서 어떻게 보면은 현대의학적인 많은 그 검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은 이제 한의사들의 이제 타겟은 좀 그런 쪽이 조금 더 강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환자들 입장에서는 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되는 것처럼 본인의 증상을 잘 치료해 주는 게 명이지 뭐 한방 치료를 받는지 저희 의학의 치료를 받는지 그게 사실은 중요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소화불량이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증상이긴 하지만 다양한 증상을 이 복합적으로 아우르는 용어이고 단순히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간주가 되기도 하지만 수많은 병이 숨어있는 이 대표적인 그런 증상의 발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최소한 전문의의 검증은 거쳐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